한국시 읽기 256번은 최호기 시인의 부목을 위한 한 조각입니다. 최호기 시인의 시집 이상한 밤 2025년 12월에 발간된 이상한 밤에서 계속 읽고 있는데요. 11편을 골라서 읽고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인간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변의 나무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톱질해야 한다. 해변에 밀려온 북목은 침몰한 배의 어떤 부품에서 풀려났음에도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던 나무로서의 생기를 간직하고 있다. 삶은 고통이고 고통에서 벗어나면 아무 의미도 없으리. 인간이 반복할 때 나무는 고통을 비껴 지나 멋진 구부러짐으로 고통 옆에 나란히 조화를 이룬다. 어떤 인간이 폼 잡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무의 편에서 말하지만 말은 한 번도 나무와 인간 싸기를 매개하지 않았다. 인간은 300년 된 나무를 쓰러뜨리고 앞으로 300년 비어있을 하늘을 슬퍼하지만 나무는 남은 구루터기에서 가녀린 가지와 새 잎을 피워낸다. 나무에게도 마음은 있다. 말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뿐. 이 앞에 맨 처음 문장과 맨 뒤에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죠. 이 주제예요. 주제. 예. 맨 위에는 인간이고 맨 나중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인간에서 나무로 가는 시예요. 그지? 근데 인간이 주어죠. 인간 주어에서 나무 주어로 가는 시. 예? 인간 주어에서 나무 주어로 가는 시예요. 어? 그러니까 인간 주어는 시인이 인간이니까 뭐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나무 주어가 좀 문제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주어는 시인 페르소나가 어, 인간의 언어를 말하는 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응? 무엇을 주어로 하든, 그게 인간 주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시의 어떤 결론이겠죠. 이 시의 마지막 행. 그리고 이 시의 흐름, 논리적 담론으로 말한 추상적인 시죠. 사상시 비슷한 이 사상시, 음, 그러니까 논리적인 담론이죠. 그리고 결론이죠. 논리적인 담론의 결론에서 어? 나무를 주어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말하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지? 나무에게도 마음이 있다. 그럴 때 어, 나무에게도 마음은 있다라고 할 때 이게 그 뒤에 인간 주어가 계속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그 이지의 성공 여부는 마지막 행에 나무가 나무 자체인지, 즉 나무가 나무로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인간 주어를 배제하는 우인법에 로 표현된 나무인지 일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지가 그렇게 인간 주어로 된다면 그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별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위에 보면 부목을 위한 한 조각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한 조각. 이거는 이 최욱의 시인의 다른 시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조각, 파편 이런 단어가 제목에 시의 제목에 조각이나 파편이 많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는 그 이 자신의 시 작업이 어? 시창작 작업이 완결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이지에서는 부목을 소재로 해 그 부목에 관한 그 부목, 즉 나무죠. 부목이라는 거는 밑에 보면 물에 떠 있는 나무죠. 부가 떠 있던 수니까 물에 떠 있는 나무, 즉 나무에 관한 시인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말하는 중이라서 나무, 부목을 비롯한 나무가 직접 말하는 수준까지 가기는 하지는 못할 것이니까 시인 페르소나가 우리 노력하더라도 미진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 부목을 위한 시 또는 부목의 시, 그지? 가 아니라 부목을 위한 한조각이라는 제목이 붙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아주 지난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가 얼마나 그 어려운 뭐냐면 이거 정리를 딱 해보면 뭐예요? 사람인데, 그지? 시인 페르소나는 사람인데, 그지? 사람인데 서벌탄, 그러니까 이 식민주의 이론에서 말을 할 줄 모르는, 그지? 발언, 발언권이 이런 거 하려면 어려운 용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할 줄 모르는 계급, 그 서버탄이죠. 울 위에 지식인이 대신 말해주고 해주는 주어야 한다는 인도에서 나온 이론인데 어, 것처럼 이 시에서도 이 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시집 그지? 이상한 밤 그래서 이상한 밤이에요. 이상한 밤에서 시인이 시인 수혁이가 노리는 바는 음? 뭐예요? 그 서벌탄 그러니까 대신 여기서는 이 시에서는 부모 나무지만 다른 시에서도 인간이 아닌 존재를 대신해서 말하려는 노력의 결과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럼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말해주고 싸워주려면 그, 그 누군가의 속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이는 인간이 저절로 언어로
시를 쓰기 때문에 쓰기에 저절로 우월하고 지배적인 위치에 있게 되는데 그런 우월적 지위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음, 나무 등 타자와 동등한 위치에 놓이려는 겸손함 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겠죠. 나무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려면 어? 나무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려면 나무에서 대신 싸워주려면 그 나무의 수준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지? 그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인간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가 뭐냐면 나무와 간에 말하자면 그 지위, 그지? 우열 어, 관계에 있어서 통상적인 관점과 달리 통상적인 사상과 달리 생각과 달리 생각을 인간이 우월한 거죠. 네, 그게 달리 어떻다고요? 전혀 반대다. 전혀 반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다 갖고 있고 나무를 다 사용하고 그게 보통 근대 자본주의 지금까지 그러니까 근대 자본주의 근대 시대까지 음, 계속해서 인간이 모든 만물을 지배한다는 전제하에 세상이 운영되어 왔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상을 음, 뿌리서부터 부정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부목이나 나무를 위해 나무에 씨를 쓰는데 기본 전제일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인간을 위해서 쓰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나무 그러면 보통 나무를 말하면 그것의 쓸모, 효용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인간 세상에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그 대상의 그 물체의 그 존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즉, 나무가 쓸모가 없다면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즉, 이게 자본주의적 효용성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런데 다른 시에서도 이미 봤죠. 그런데 다른 이상한 밤의 시에서도 이미 조금 파악했듯이 최후기 시인은 위장한 밤이라는 거는 인간의 정상적인 것과 달리 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 열리는 밤을 어, 그리고 있는 시집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목이나 나무가 어, 주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지금까지는 인간이 중심이었는데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왜 나무가 주어인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상식이잖아. 상식적으로 인간이 중심이었는데 나무가 중심이 되려면 인간이 그 중심적인 위치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은 정말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거기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죠. 이게 시적 상상력의 힘입니다. 산문으로, 논문으로, 논리적인 글로 쓴다면 이런 식으로 선언하기 전에 아주 많은 전제 조건이 설명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시로 쓰니까 그죠? 설득력 있게 선언하는 이 시로 쓴 이유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최후기 시인이 이 작업이 한문이 아니라 시로 쓰인 이유입니다. 그 간극, 그러니까 그 시적 선언과 어, 현실 세계와의 간극을 메꾸는 일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비평적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오기 시인의 첫 번째 문장이 맞다면 왜 그런지 설명을 해설을 하고 그걸 옹호하는 거는 저걸로 해야 되는 거죠. 산문으로 설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지금 하고 있는 게. 어쨌든 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되게 쇼킹한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 그거를 나무랑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설득력이 있어요, 또. 주변의 나무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톱질해야 된다. 이제 다 가진 것 같지만 되게 묘한 얘기예요. 나무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톱질을 해야 되는 거죠. 나무를 부시고, 예를 들면 나무를 내 것으로 하려면 서 있는 나무는 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진 것, 소유가 소유 개념 중심에, 근데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 인간의, 인간은 불소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자기 것으로 하면, 나무를 다음에 톱질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지? 어? 나무에 톱질을 해서 잘라서 갖고 있어야 그게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자기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런데 그거랑 비교하는 거야. 인간과 비교하는 게 뭐냐면 해변에 밀려온 부목. 해변에 밀려온 부목은 그거 어떤 배나 무슨 어디 그지?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그지? 자본주의 접근 관점에서 볼 때 쓰레기에 다를 바 없는 욕심은 없는 응? 그냥 그렇잖아요. 뭐 해변에 올라온 봉목은 어떻게 치우느냐가 문제지 그거 쓸모가 하나도 없잖아요. 가지기도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이 나무가 그 바다의 그 짠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어디다 쓸 데가 없단 말이죠. 부목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한 사람은 인간이고 또 하나는 부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부목을 두 개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누가 더 괜찮은가 이거죠. 누가 더 존재로서 의미가 있는가. 근데 부목은
침몰한 배의 어떤 부품에서 풀려났음에도 부목이라는 게 떠도는 배라는 게 뭐 그게 그냥 나무가 인 게 아니라 그렇게 잘라져 부목이라는 게 보통 그냥 나무가 아니죠. 부목은 특징이 뭐냐면 부목은 그냥 떠다니는 가지와 달리 그죠? 흡질해서 가공된 예? 직선적으로 가공된 목재 그지? 어, 목재인데 그지? 그러니까 그 침몰한 배 부품인 거 뻔히 알 수 있어요. 그 나무를 보면 아 이게 그냥 떠오르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의 부품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여기 있어요.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나무로서의 생기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인간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냐면 여기서 이제 그 결론이 나와요. 나무는 나무는 어때요? 나무는 그 나무 자체로서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인들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불교의 조주 스님의 화두 중에 하나가 요즘 화두를 많이 했죠. 불성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뜰 앞에 유명한 화두예요. 잣나무라고 대답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잣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주 스님이 우연히 있던 장소에서 어, 정원에 잣나무가 보였던 것 뿐입니다. 뿐이고 그걸 그죠? 인용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도 공안이 되는 이유는 그 산문적으로 설명하자면 부처의 성품을 깨치고 부처 신이 되는 길에 관한 이 질문에 음, 감나무라고 대답한 건 바로 뭐예요? 바로 나무가 그냥 나무가 뭐 어떤 나무든 여기서 나무는 잣나무 그냥 우연히 본 거니까 어떤 나무든 온 우주와 연결되어서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나무는 어떤 나무든 우주와 그죠? 스피릿이죠. 영, 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 인간은 뭔가 많은 장애물이 그 그런 순수하고 충만한 연결로 돌아가는데 뭔가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응?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한테 진짜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하면 어, 그 인간에게는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혼도 있어서 어? 이런 그지? 영성에 관한
불성, 불성, 영성, 그지? 불성, 영성에 관한, 영성에 관한 의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영어 있으면 안 가지게 되지. 안 가지죠. 그런 질문은. 그지? 육체만 있으면 가지겠어요? 안 가지지. 그지? 그러니까 동물들은 안 가진단 말이죠. 어? 이 인간은 영혼이 있어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어? 그런데 이 질문, 영성에 관한 질문을 어, 우리는 그 살아있는 동안만, 사는 동안만 육체가 있을 뿐이라면 어? 인간 존재도 거의 그 100년도 안 되는 사는 동안만 육체가 있을 뿐이라면 인간 존재도 나무나 돌이나 돌처럼 더 영구적으로 하는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데, 그죠? 그죠? 우리 주변에 다 오래 사는 것들이잖아요. 100년밖에 안 사는 건 좀 이상하단 말이죠. 인간도 죽으면 스피릿이 되어서, 그지? 영성 세계와 순수하고 충만한 음, 연결을 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고민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지금 사색한 명상, 컨템플레이션, 숙고하는 것처럼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성의 세계와 이를 만나는 길을 굳이 찾지 않더라도 인간은 인간이 죽으면 무조건 정성의 세계에 편입될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방식으로 말하면 신을 만난 음, 말이고 어, 음, 전문리적으로 말하면 염라대왕 말입니다. 즉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세상만 있다고 주장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정성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세계, 즉 신성과도 즉시 만날 수 있게 하는 음, 영혼의 세계를 살아서 어, 알게 된다면 이게 바로 그렇죠.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일침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조금 전에 온 우주와 되어 있던 나무로서의 생기, 이 말은 이미 그 최후계 시인의 이 문장은 교수님의 한나무, 한나무 화두에 대한 그리고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근데 이런
뭐지? 인간과 뭐, 나무의 관계가 이렇게 역전되어 있다는 게 어, 이게 뭐예요? 중요한 이유는 기후재앙 등 근대 담론의 난경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응? 왜냐하면 인간 중심의 주의, 자연이나 환경을 포용성의 쓸모, 그지? 쓸모의 측면에서 우부적으로 취급하는 근대 산업주의적인 사고가 기후재앙의 원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사고 체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못하는 한 기후재앙의 인류 멸종으로 가는 기후재앙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최후의 시인이 제시하는 이야말로 어? 그, 그, 그 운명을 피하게 하는 거지. 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불교 얘기만 했지만 사실은 불교 얘기보다는 더 중요한 얘기예요. 어쨌든 그 생기를 보면 생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활발하고 생생한 기운, 활기. 근데 기가 뭐예요? 기가 어, 동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기, 그죠? 이게 그 불교하고 유교에서 에서 생명의 힘이죠. 그리고 이는 세상의 작동 원리. 그래서 이기가 되게 중요하죠. 두 개념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 중에 기가 들어간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핵심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 또 다른 거에서 두조과학이라는 거에서 해체와 죽음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나무에게 죽음은 어떻게 오는가? 왜 나무에게 죽음은 어떻게 오는가라고 질문했을 것 같아요. 나무에게 죽음은 어떻게 오는가는 인간에게,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면 나무니까 영원히 이 되어 영성 세계와 어, 하나가 되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은 아까 쭉 얘기했지만 어, 죽음이 오면 영원히 영이 돼서 영성 세계가 하나가 되잖아요. 육체를 버리니까 육체를 버린 그죠? 그래서 본단 말이죠. 그러면 무성한 가지와 몸통이 다 잘리고 그루터기와 뿌리만 남은 나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뭐라 그럴까? 죽음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뭐야, 죽음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럼 가지하고 몸통이 잘리고 그루터기와 뿌리만 남았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인간이 볼 때는 목도 잘리고 뭐 그지? 다리도 잘리고 이런 거잖아. 그죠? 남은 게 없는 거지. 그런데 뭐라고 해요? 여리고 연약한 가지가 돋아나 연두색 입을 펼쳤다. 그러니까 인간과 저는 다른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말하자면 그럼 좋아. 수액이 말라 나무의 형태로 봐서 있는 고사목. 고사목이라는 말이 있죠. 고사목. 고사목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말로 고사 여기 있다 이거. 요거. 고사 말라 죽은 거야.
목은 나무예요. 고사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좀 앞에 설명한 고사목이 바로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고사가 말라 죽었다는 소리예요. 어디 있어? 여기 있었지, 요거? 고사. 목은 나무죠. 목. 그러니까 고사목이 앞에서 말한 투획이 말라 나무 형태로만 서 있는 그 얘기를 다시 말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고사목이 나무의 죽음이라면 오케이. 아까 그건 안 죽었어. 근데 이제 고사목은 진짜 죽은 거잖아. 나무로는. 그러면 이 고사목의 죽음은 어떻게 오는가? 오케이. 인간보다는 훨씬 더 세서 그 정도는 뭐 잘린다 그래서 안 죽고 진짜 죽은 거란 말이지. 그럼 그런 거 죽음은 뭐냐 이거지. 생명체의 죽음이 그래서 이게 생명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체 바탕이 생명체는 박테리아, 미생물, 그다음에 식물, 동물, 순으로 복잡하게 진화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뭐예요? 나무는 바로 박테리아, 미생물 바로 직전의 거잖아요. 이거 기본이죠, 기본. 생명체 자체의 죽음을 생각할 때 나무의 죽음을 생각하면 되죠. 미생물의 죽음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생명체의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끊김이죠. 생명의 끊김이라면 그것까지 좋아. 그럼 알았어. 그러면 이건 죽음이 뭔지 이제 죽었구나. 그 생명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그럼 비생명체의 죽음은 뭐냐고? 질의 해체야. 그건 예를 들어 돌이나 나무나 돌이나 뭐 그런 거 있죠. 모래나 뭐 공기, 나 공기. 음. 이게요, 불교에서는 거의 안 하는 얘기예요. 이게 화두에도 잘 안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이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지금까지 거의 불교에서도 안 하는, 한불교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불교의 교리가 모든 존재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말인데, 그건 생명체뿐만 아니라 비생명체에게도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음, 인간이나 개나 식물이나 식물들은 생명체의 해침, 그렇죠. 신이 부처가 되는 길에 관한 논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음, 천불교의 사도에서도 음, 비생명체의 꿈에 관한 아주 아주 드뭅니다. 그렇지만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전근대적인 전근대적인 종교, 전근대적인 종교 행위에 동원되는 가마솥, 이 소원을 들어주는 스님의 이야기도 알려수 있습니다. 가마솥도 내가 이거 계속했는데 이제 못 참겠다. 내가 맨날 물 끓이죠. 막 그 물건 그 동물들을. 그래서 나는 그걸 못 참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는 보통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에서도 안 하는 그런 아주 깊은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울산바위, 사모바위, 모룬데 이게 다 돌 이름이죠. 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울산바위는 내가 가봤는데 울산바위를 가보시면요. 울산바위가 그 문무대왕릉이 있는 데죠. 그 문무대왕이 신라에 일본이 들어오는 걸 막겠다고 바다에다 무덤을 해라 그래서 울산바위 거기죠.
아주 뭔가 진짜 죽음이 떠올라요. 돌의 죽음, 금석의 죽음 그런 느낌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상황의 묘사이기도 해요. 상호바위는 안 가봤고 모르는 데도 가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뭘까 이거죠. 그런 바위들, 울산 바위가 가보면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바위, 그 바위 위로 해서 사람들이 가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위 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어,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오랜 세월 존재성을 유지하겠지만 정작 울산 바위 예, 위를 걷다 보면 이 감속 모임도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을까. 음, 지리학적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공무원의 무덤이 자리한 부천바위가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어?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긴 시간의 흐름에서 계속 존재하리라는 생각하지는 예를 들면 긴 시간, 어떤 시간? 지구적인 시간. 인간적인 시간이 아니라 긴 지구적인 시간. 그지? 인간적이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 긴 시간 흐름에서. 그럼 얘네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도 없어지겠죠? 지진하거나, 그러면 우선 내가 땅 밑으로 사라질 거 아니에요? 바다 밑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죽음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태가 변해 이름을 잃는 거. 그죠? 그래서 그게 다 없어지면 울산바이라는 이름도 없어지겠죠? 그러면 문제는 거기까지 좋아. 그런 것도 죽음이라고 있어. 근데 사실은 뭐야? 저 이름도 없이 박혀 정지한 저 까닭 없이 뒹구는 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 죽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이런 거는 다 뭐 그래도 존재성을 가진 뭔가 존재성을 가진 개체에 관한 어, 내용이고 그것의 죽음에 관한 영상이지만 사실 그냥 평범한 돌에게도 죽음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평범한 돌에 죽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이게 조주 스님이 에게 조주 스님이 한나무라고 대답한 어? 즉 불성 부처의 성품을 찾으려는 살아있는 동안의 인간의 정적인 노력의 목표 달성 여부를 질문받았는데 조주 스님이 한나무를 언급하신 건 사실 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저 까닭 없이 뒹구는 돌.
이라고 대답했어도 됩니다. 즉, 생명에 한계가 있는, 어? 경제의 끝임의 노력에 관한 질문인데, 그 대답은 그런 생명 근대성 이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 영성이란, 영성의 세계란 육체, 물질의 차원, 저 너머에 있는 것으로 그곳에서는 삶과 죽음의 순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넘어섰으니까, 그치? 그런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잣나무는 그런 영성, 인간 눈으로 볼 때, 인간, 인간의 한계 있는 눈으로 볼 때, 그런 영원한 시간관, 그지? 삶과 죽음의 한계를 넘은 세계관, 상징. 단나무 같아지면 된다는 거죠. 단나무 같아지면 된다는 거. 돌이랑 같아지면 된다는 거랑 똑같잖아. 이게 더 맞는 거죠. 이게 더 깊은 얘기죠. 저 이름도 없이 박혀 정치한 저 까닭 없이 뒹구는 돌의 죽음은 뭐예요? 그런 죽음은 그런 생각은 유한한 인간의 착각이 어? 계속해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나 질문했었잖아. 그런 거 다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그건 인간 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보고 올라가면 나무에 관한 얘기가 조금 더 이해가 돼요. 그럼 보세요.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던 나무로서의 생기를 간직하고 있다. 그지? 살아있어도 간직하고 있고, 이때 그러니까 이 생기는 뭐예요? 살아있는 것하고 이때의 생기는, 이때의 기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이 생기는, 생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살아. 생은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기는 뭐예요? 죽어있는 기와 다를 바 없으며, 어?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간직하면 기가 계속 있으니까 에너지죠, 기는. 일명 기는 에너지라고, 영어로 번역하면 에너지라고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리빙 에너지. 살아있는 가를, 살아있는 기는 한자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죽어있는 기와 할게 없는 거죠. 기는 안 바뀌니까. 그건, 기는, 이제, 뭐예요? 영혼의 바탕, 영성의 바탕, 영, 스피릿이니까. 어? 이런 점에서 이거는, 그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그지? 왜요? 인간은 왜 가진 것이 아무도 없어요? 영성의 차원에서 보면. 아니, 나무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인간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일행의 선언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죠? 이 타당해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놓고 이제 또 더 설명해 줘요. 삶은 고통이고 고통에서 벗어나면 아무 의미 없으리.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이에요. 고해라고 그러죠. 이게 또 불교적 사고가 많죠. 불교에서는 삶을 고해, 응? 고통에 하다라고 하는데, 음, 그죠? 그래서 삶은 고통이고 이래요. 불교적 사고예요. 어, 그 고통을 벗어나면 아무 일도 없으지. 그러니까 그래서 하며 음,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 고통을 벗어나려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행복의, 그지? 이게 행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복해서 말해요. 이게 사상이죠. 그러니까 반복할 때가 뭐예요? 이게 인간 세상에 사상이 반복해서 그지? 이게 반복해서 말하는 인간 세상의 기본 사상이라고 하죠. 근데 나무는 고통을 비껴지나 멋진 구부러짐으로 고통 옆에 나란히 조화를 이룬다. 나무는 고통을 몰라요. 나무가 예를 들면 그 나무 분재하는 거 보시면 알아요. 어? 분재가 뭐예요? 그 나무를 이렇게 조그맣게 막 그 괴롭혀서 해서 보든 분재가 가능한 이유가 취미로 가 뭐예요? 나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여기니 그래서 분재를 해요. 나무에다가 철사를 박아갖고 크기를 크는 걸 못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 조그만 나무들 있죠. 그 크기를 못 크게 하는데 그 완전히 고문이죠. 근데 어, 그, 그 고통을 비켜주는 멋진 구부러짐으로 고통 옆에 나란히 조화를 이룬다. 이게 분재에 관한 설명이기도 해요. 그치? 그 분재를 좋아하는 취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그게 막 일본의 영향을 받았죠. 일본은 분재가 대단하죠. 그래서 어떤 인간이 폼 잡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무의 편에서 말하지만 이게 이제 이 시를 쓴 이유예요. 그러니까 최욱이 시인이 이 이상한 밤이란 시집을 작업한 이유가 중 하나일 텐데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말하는 거. 최욱이 시인이 그 이상한 밤이란 시집을 작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같은데 인간이 폼 잡는 표정으로 나무의 표정에서 폼 잡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무의 편에서 말하지만 말은 한 번도 이 나무와 인간 사이를 매개하지 않았다. 그죠? 이게 서벌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타식민 이론 서벌탄을 대리해서 말한다면 말해야 한다는 논리 힘을 빌는 것이 예를 들면 이게 서벌탄 그러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하여 대신 말하는 일을 해온 어떤 교수가 아, 국회의원이 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음, 처음에는 순수하게 본인은 다는 심정이 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신에 글쎄와 영달을 위해 음,
말을 잘하지 못하는, 응? 자신의 권리 주장을 위해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집단을 위해 대신 말해준다는 어, 우리가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응?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말해준다는데 가만 봤더니 뭐 자기를 위해 썼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디까지가 그런 그 사역이고 어디까지가 한 건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정부 지원금도 있고 뭐 사람들도 성금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걸 이상하게 그렇게 썼다. 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처벌은 받았는데 문제는 그게 음, 어쩔 수 없이 그게 된다는 거죠. 매개한다는 거. 어? 그러니까, 나무와 인간 사이를 매개할 수 없다고요. 말이. 누구를 위해서 말한다는 것이 참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지? 지금 최욱일 시인의 이 시집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이상한 밤이란 시집, 여기 나라는 밤은 나무를 위해 이시에서처럼 분목이나 나무를 위해 나를 또는 시를 쓰는 것 같지만 어, 이런 식으로 나무의 서벌탄하듯이 남의 권리를 위해 인간이 대신 매개해서 발화해준다는 작전은 근본적으로 무슨 여기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무를 위해서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무를 위해서 말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나무를 위해 말한다. 고할 때 그 나무를 문장의 주어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 나무라는 주어 뒤에 있는 그러니까 어, 발화하는 인간의 입장이 전혀 빠지지 않았다는 것. 즉, 의인화, 어? personification.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한 나무로 말해주는 것 뿐일 수 있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나는 나무로 해서 말해. 그렇지만 나무의 편에서 말해. 여기 있었잖아. 그지? 또 심각한 표정에서, 심각한 폼 잡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무의 편에서 말하지만 그랬잖아요. 응? 그래도 그게 매개가 될 거냐고. 그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예, 이는 어떤 호사가, 어, 거의 심심한 노력이 아닙니다. 예, 인간이 아닌 나무가 주어가 제대로 주어가 되는 문장이 있을 수 없다면 소위 생태론, 에콜로지는 성립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생태론은 뭐냐면 인간 중심주의, 또
환경론이 자연환경론이죠. 자연환경론이 인간중심주의였다면, 그지? 이런 인간중심주의 사고방식을, 사고체계를 벗어나야 기후재앙을 벗어날 수 있다는 논리는 그럴듯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인간도 생태계의 일원일 뿐이다.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무나 동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나의 존재라는 것을 산문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어렵다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생태론이 갈 길을 잃은 게 현실입니다. 생태론이 필요한데 왜 이런 사고, 이런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난 생태론의 사고 체계를 확실히 설명할 수 없다면 유재앙의 길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인류의 멸종을 향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생태론자는 논자들은 각 초등학교 방문해서 우리와 어쩔 수 없이 어, 어린 세대에게 어쩔 수 없이 멸종의 길을 가는 중이라고 설명하고 설명하며 돌아다니고, 너무 한심하죠? 망할 거야 라고 애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방법은 몰라. 그치? 인간이 아니고 나무가 말하는 게 어떤 거냐고. 인간은 300년 된 나무를 쓰러뜨리고 앞으로 300년 비어 있을 하늘을 슬퍼하지만 인간적 관점에서 그런 거야. 그치? 나무는 그루터기에서 가녀린 가지와 새잎을 피워낸다. 나무에게도 마음은 있다. 말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뿐. 요런 시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음, 세우기의 세무 꿈에서 사물 내부의 등불. 그런데 요거예요. 모든 사물은 저마다의 타오르는 등불을 숨기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나무에게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한 사물이 마주치고 감각하고 알아채는 사물은 불빛이 밝히는 일부일 뿐이다. 그 어떤 것도 광채를 퍼뜨리는 나무 사물 내부의 등불을 마주할 수 없다.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야. 불가지론이죠. 불빛을 통해 등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지만 경험할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없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있다고. 그러니까 일렁이고 촐싹대고 부딪히는 파도에 천변만화하는 모양들은 바다의 등불이 비추는 빛의 각도와 밝기란 말이에요. 파도가. 바다 전체를 포함하는 하늘의 대기도, 바다 전체인 물방울 부분도 등불을 감각할 수는 없다. 사막 전체를 이루는 모래 하나를 보고 만진다 해도 이건 인간이죠. 사막의 등불을 경험할 수는 없다.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등불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는 내 속에도 숨어 있어. 너는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아닌 너로 있다. 등불은 어떤 무엇이었고 어떤 무엇으로 남아있다. 저
여기서 나왔듯이 나무에게도 마음은 있다. 말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뿐. 그러니까 진짜 첫 번째 진정한 출발점은 뭐다? 나무를 진정한 출발점, 그죠? 생태론의 진정한 출발점. 신인류의 최근대 신인류의 진정한 출발점은 나무를 비롯한 그 사물에게는 응? 저마다의 떠오르는 오늘 공부를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 우리는 아니 그 어떤 것도 정체를 퍼뜨리는 사물 내부의 등불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물들이 다 각자 그런 거죠. 이게 이주의 결론. 그리고 이게 생태론의 진짜 출발이고 이게 인류를 구원하기 시작하는 길이라고 여기 응? 확실하진 않지만 나무가 말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무에게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많이 하죠. 그래서 좀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 나무나 나무나 이런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해서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음, 좀 이따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부목을 위한 한 조각, 표호기. 인간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변의 나무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톱질해야 한다.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던 나무로서의 생기를 간직하고 있다. 한번 빼졌다. 미안. 빨리 지나갔어요. 해변에 밀려온 부목은 침몰한 배의 어떤 부품에서 풀려났음에도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던 나무로서의 생기를 간직하고 있다. 삶은 고통이고 고통에서 벗어나면 아무 의미도 없으리. 인간이 반복할 때 나무는 고통을 비켜주나 멋진 구부러짐으로 고통 옆에 나란히 조화를 이룬다. 어떤 인간이 폼 잡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무의 편에서 말하지만 말은 한 번도 나무와 인간 사이를 매개하지 않았다. 인간은 300년 된 나무를 쓰러뜨리고 앞으로 300년 비어 있을 하늘을 슬퍼하지만 나무는 남은 그루터기에서 가녀린 가지와 새 잎을 피워낸다. 나무에게도 마음은 있다. 말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뿐.